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갑작스런 공격적인 행동,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다, 심하게 울 경우, 밤에 갑자기 깨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요, 치료나 교정을 한번 꼭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가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문제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요,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치료나 교정을 한번 꼭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몸을 끊임없이 핥는다든가 비닐을 끊임없이 핥거나 같은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페이싱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꼬리를 쫓아 끊임없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요, 발끝을 끊임없이 핥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성 강박장애 증상으로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동행동의 원인은요, 선천적으로 강박증의 소인이 있는 아이가 무료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본래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행동으로 무료함을 달래고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삼으려는 이런 정신질환의 사실 일종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은요, 세로토닌이라는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주는 호르몬이 머릿속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무료하고 불안한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금이나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육지책일 뿐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은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며 급기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며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결국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혹시라도요, 내 고양이가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자주 보인다면요, 반드시 영상으로 찍어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단순한 놀이인지 마음의 편안함을 갖기 위한 행동인지 혹은 마음의 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울서킹, 이불을 먹는 행위인데요, 주로 비닐이나 천 종류를 과도하게 빨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주로 천 종류를 과도하게 빨다가 조금씩 먹기 시작하며 비닐을 먹는 아이들도 있고요, 머리끈이나 고무줄을 먹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에 주로 집착해서 먹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질환입니다. 역시 뇌의 세로토닌 부족에서 오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강박증의 일종입니다. 주로 샴이나 범한, 러시안 블루에서 유전적으로 다발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인데요, 2살 이상의 고양이가 이런 이불을 먹으려는 행동을 자주 보인다면요,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갑작스런 공격적인 행동. 평소 얌전하던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요, 이것은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로 통증성 질환이나 10살 이상의 노령묘라면요,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도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요, 그 부분이 아파서일 수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늘었다면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성격의 변화는요, 대부분 신체적인 질병을 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다? 고양이의 갑작스런 배변 실수의 70% 정도는요, 신체적인 질병을 암시하고요, 나머지 30% 정도는요, 정신적인 심한 스트레스 질환을 암시합니다. 대부분은요, 방광염이나 신부전 혹은 관절염 같은 질환일 때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고요, 혹시 담요 사육 과정에서 소변을 실수하였다면요, 아이들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일단 담요 사육 환경이라면요, 아이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면밀히 관찰하고요, 영업권의 변화나 화장실의 개수,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질캔이나 페로몬 보조제 등을 사용해보고요, 안 된다면요,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적극적으로 복용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동묘가요, 화장실 실수를 시작한다면요, 역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방광염과 같은 질병의 의무를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집사를 자주 문다. 주로 어린 고양이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은요, 어렸을 때 올바르지 못한 놀이 방법이나 예의 바르지 못한 요구 방법에서 기인한 어떤 습관인데요, 커서도 이런 습관이 남아있게 된다면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무는 거야 귀여워 보이지만은요, 커서도 문다면요, 굉장히 아프고요, 또 집사, 우리가 다칠 수도 있으며 약을 먹이거나 발톱을 깎는 등의 관리를 우리가 더 이상 못 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사를 무는 행위는요, 결과적으로 고양이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어릴 때 고양이가 문다면요, 빨리 교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일단 손으로는 절대 놀아주지 마시고요, 반드시 낚싯대나 오뎅 꼬치로만 놀아줘서 손을 놀이나 유의의 도구가 아님을 반드시 인식시켜 주시고요, 혹시라도 물어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요, 절대로 들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요, 고양이가 문다면요,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버려서 무는 것으로는 어떠한 관심도 끌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단치지 않고요. 하지 말라고 소리도 치지 않으며 무심하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6번째는요. 심하게 울 경우. 어린 고양이 항상 웁니다. 이거는 정상입니다. 다 큰 성묘가 평소에는 그리 많이 울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오래 많이 울기 시작한다면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합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묘라면은요, 인지기능장애, 즉 치매가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질병이 생겼거나 어딘가 통증성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갑자기 심하게 울기 시작한 아이들의 상당수는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신부전, 치매, 관절염 같은 질환이 많이 발견됩니다. 평소 조용했던 내 아이가 갑자기 소리내 울기 시작한다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 보셔야만 합니다. 다음 7번째는요. 밤에 갑자기 깨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 평소 루틴에 변화가 생겼다면요. 더구나 수면 패턴의 변화는 대개 질병을 암시합니다. 노령묘라면요. 치매가 의심됩니다. 혹은 갑상선 질환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거나 어딘가 질병이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통증성 질병 역시요. 수면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니까 갑작스레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요. 역시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만 합니다. 다음 8번째는요. 집안 가구 곳곳을 긁어놓기 시작한다면요. 스크래치는요. 고양이의 정상적인 습관입니다. 갑작스레 이런 스크래치가 심해진다면요. 다묘 가정이라면요. 고양이 간의 다툼에 의해서 영역권의 불안감에 생긴 어떤 그런 스크래치일 수도 있으며, 외동량이라면요. 새로운 더 좋은 스크래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크래처는요. 크고 비싼 것이 제일 좋으며 2층 이상의 캣타워에 달린 기둥 형태의 3줄이나 카펫 형태의 스크래처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이상이 고양이에서 흔하게 보이는 문제해동 8가지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